저는 40이 넘도록 가정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호텔 영수증 한 장이 제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본 순간 제 눈앞엔 2명의 여자와 찍은 영상들, 그것도 서로 질투하고 방송에서 저격까지 하는 유튜버 둘이 있었습니다. 그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저는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남편과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아끼느라 제 자신에게는 늘 후순위를 두고 살았죠. 결혼이란 게 다 그렇듯 큰 욕심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용히 늙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연하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믿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그는 여전히 젊고 아직 꿈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며 외박을 하고 휴대폰은 제 눈앞에서도 꼭 손에서 떼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다들 저런 시기가 있지 정도로 넘겼습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작은 의심은 결국 진실의 문을 열게 하는 법입니다.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수고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그의 빨래를 개키던 중이었습니다.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 그건 어떤 장소의 영수증이었어요. 결제 항목엔 호텔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 같은 감정이 올라왔고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살폈습니다.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었지만 손가락 얼룩을 보며 겨우 풀어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은 영상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둘 모두 유튜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기보다도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명은 13만, 한 명은 30만의 구독자를 가진다니. 그들이 남편을 두고 서로 질투하며 자기 채널에서 저격까지 했다는 걸 알았을 땐 어이가 없는 걸 넘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인가에게 애정을 쏟고 다정한 말투를 쓰고 때론 제가 받아본 적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걸 보고도 울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욕이다. 남편을 탓하기도 전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초라함 속에서 묘하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세상에 가만히 숨죽이며 살아온 제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밝히고 상간녀들을 향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외도 영상을 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대신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음성, 웃음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들의 얼굴. 마치 제 심장을 가위로 천천히 잘라내는 듯한 고통이었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더 무서운 게 결심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면 앞으로 제 인생은 더 무너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제 감정보다 증거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레 내민 휴대폰 속 사진들과 영상들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명확한 증거입니다. 2명이네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를 뿐이었어요. 맞아요. 제 남편은 하나도 모자라 둘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저격까지 하는 유튜버 둘이라니.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흔적이 많아요. 무엇보다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저릿해졌습니다. 부서진 마음보다 법 앞에선 냉정한 현실이 우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찍은 성관계 영상이 상간녀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들의 채널, SNS 활동 기록까지 꼼꼼히 모아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자 구독자가 많았고 삶도 화려해 보였지만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 남편을 두고 싸우는 관계였던 겁니다.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자신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유하면서도 질투하고 공격하는 그 기이한 관계. 그걸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보다 그 두 여자에게 더 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남의 가정을 욕망의 놀이터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즐기고 있었음을. 소송장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상간녀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는 4천만 원, 다른 하나는 5천만 원. 합의를 하고 싶다며 비밀유지 조항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그 금액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직업도 없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제 처지에서 목숨줄 같은 돈이었어요. 결국 저는 합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도장은 찍었어도 제 마음속 분노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돈으로 막으면 끝나는 문제였으면 난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돈은 벌어진 일의 값이 아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전쟁은 법정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들과 합의를 끝낸 다음 날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사이에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깔려 있었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의 얼굴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괜히 TV 볼륨을 키우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에게 그런 행동은 더 큰 모욕처럼 다가왔습니다. 할 말 없어? 제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망설임 끝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담긴 건 변명도 미안함도 아닌 단순한 불편함이었죠.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그냥 잠깐 흔들린 거야. 진지한 감정은 아니었어. 하지만 제가 상간녀 둘의 이름과 구독자 수,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두고 방송에서 저격한 사실까지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는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미안하다. 나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배신한 사람의 사과는 내가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섞여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미 변호사랑 얘기 끝났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던 거죠.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먹이며 붙잡고 잠깐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절박함보다 자기 인생이 복잡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을 사랑했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였죠. 그 사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무너뜨린 사람과 더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고. 이혼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울든 매달리든 변명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았는데 왜 내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나. 그날 이후 저는 느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서 시작된다는 걸. 남편이 어떤 벌을 받든 상관없었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세 사람 그들이 잊을 수 없을 만큼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것. 그 결심이 제 마음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계획. 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삶도 상간녀들의 삶도 더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이혼 결심을 밝힌 후 며칠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집 안에서는 서로 필요한 말만 건넬 뿐이었죠. 저는 변호사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0이 넘도록 가정을 지켜왔던 제 자신이 허무해 보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본 남편은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해야 돼? 그는 마치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걸 억지로 막아보려는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난 당신한테 돌아갈 마음 없어. 그러자 남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냥 실수였어.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 말의 허망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명이었고 일정 기간 지속됐고 영상까지 남길 정도였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어느 순간엔 제게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정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식은 결국 양가 가족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처음엔 믿지 못한다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그 애가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시댁은 슬그머니 제게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혼은 너무 큰 결정 아니니? 가정 생각해서 좀 더 참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더는 못 참습니다. 친정에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갚아야 할 게 있으면 갚아. 그래야 내 마음이 살지.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가슴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제 속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았죠. 남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습니다. 한순간은 울면서 빌다가 다음 순간엔 화를 내고 또 어떤 날엔 무표정하게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하는 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을 것들이란 걸. 집, 체면, 인간관계, 이미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죠.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자 상간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합의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불안해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방송에서는 은근한 해명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구독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제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으로 해결되는 결말은 제 인생을 짓밟고도 편히 잠들게 하는 끝일 뿐이니까요. 저는 더 깊고 더 오래 남을 복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처 덕분에 오히려 제 마음은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원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50이 넘도록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 삶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느낌이었죠.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집 안에 남편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배신의 상처를 덮어버릴 만큼 강한 의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처음에는 그 말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척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은 전형적인 자기 연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신이 저지를 일은 돌아보지 않고 결과만 두려워하는 모습. 상간녀들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두 유튜버는 서로를 향해 이상하게 날이 서 있었고 방송에선 감정이 담긴 듯한 말투가 자주 들렸습니다. 구독자들은 둘 사이의 갈등을 눈치채고 댓글로 캐물었죠. 무슨 일 있나요? 둘 사이 관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며 묘하게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무너지는 모습이 마치 제 상처에 바르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감정적 만족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 상처는 돈으로 덮을 만큼 가볍지 않았거든요. 합의금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 제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피해 보상일 뿐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들의 방송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며 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브랜드 협찬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영상마다 악플이 늘어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아도 조용히 진실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복수란 반드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거짓된 이미지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 그들의 방송 패턴, 감출 수 없는 말투와 행동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이 두 여자가 더 무너질 자리가 많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은 세상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겪는 고통이 오래가고 저처럼 잊기 어려울 테니까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복수의 첫 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제 삶을 되찾고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제 인생의 새로운 전쟁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복수란 큰 소리로 선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용히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둘의 과거 방송을 다시 살피며 서로를 저격하듯 던졌던 말과 일관성 없는 행동들을 기록했습니다. 구독자들은 이미 둘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기에 그 단서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재조명되고 있었죠. 저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놓친 부분들을 은근히 짚어주는 정도로 충분했어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파문은 일어났습니다. 유튜버라는 직업은 이미지와 신뢰가 생명이라는 걸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자 둘의 채널 댓글창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왜 서로를 비꼬듯 말하냐?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냐? 왜 요즘 영상이 불안정해 보이냐? 같은 의심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구독자들이 그들의 과거 발언을 서로 비교하며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구 남자 두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 하나가 촉발이 되어 둘의 방송은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협찬사들은 점차 연락을 줄였고 광고 단가도 떨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영상 속에서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끝마다 불안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들은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한편 남편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외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얼굴이 알려진 두 유튜버와 얽힌 불미스러운 사건이란 점 때문에 더 쉽게 퍼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억울하다며 변명했지만 결국 사실을 숨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꾸 술을 마시고 점점 외모까지 초라해졌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집을 떠난 뒤 그는 혼자 원룸에서 지내며 삶이 엉망으로 흐르고 있었죠. 어쩌다 연락이 오면 늘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고통이 안쓰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 둘 사이의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였다고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을 내뱉고 있었죠. 그들의 분쟁은 결국 팬들의 손에 의해 분석되고 확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기둥이 균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광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추락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꼭 직접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때로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끔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며 급기야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간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멍들어 있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다시는 예전의 약한 내가 아니라는 것.
제 인생은 이제 제가 다시 세워가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제 손에 의해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 의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상간녀들의 삶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그곳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 둘은 서로를 탓하며 더 깊게 갈라졌습니다. 한 명은 협찬이 끊겨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다른 한 명은 악성 댓글에 지쳐 장기간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의 흔들림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죄는 결국 제 주인을 찾아간다는 것. 그들이 겪는 고통은 화려했던 삶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진짜 얼굴이자 그들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동안 저는 제 삶을 조금씩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직장도 없고 이혼 후 남겨진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라는 감정이 저를 잠시 지켜주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일정, 남편의 기분, 남편의 생활에 맞춰 제 하루를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랜만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새 옷을 사고 운동을 시작하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이제야 현실을 봤구나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당신 없이도. 남편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쓰라린 대가였다는 걸. 상간녀 둘도 결국 방송을 쉬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이전처럼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등을 돌렸고 브랜드들도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복수의 끝에 남는 건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걷게 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더는 울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상처는 분명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복수는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고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더 의연하며 더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인생이라고 해서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제 인생의 후반전, 그리고 그 후반전은 제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상간녀들도 이제 제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인생에 남았고 저는 제 운명을 새로운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오래 참고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제가 마지막에 한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누구보다 크고 완벽한 복수가 되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떠올려도 더는 울지 않습니다. 무너졌던 시간도 배신의 상처도 모두 끝났습니다. 남편도 상간녀들도 각자 만든 삶의 대가를 치렀고 그들의 몰락은 더 이상 제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아픔 끝에서 제가 다시 제 삶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복수가 저를 버티게 했지만 지금의 저는 복수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결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문장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